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2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성장 중입니다. 엊그제는 네이버 녹색창에 내가 없는 당신에게를 치면 저희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채널이 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글에도 쳐봤더니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뜨고요. 예전에는 안 떴는데 말이에요. 또 제가 팟캐스트 초보자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청취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데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세계 여러 곳에 계시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아직 수는 미비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타이완, 캐나다, 터키에서 저희 채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말인 건지 아니면 잠깐 스치면서 틀었다가 안 들으셨는지 아직 잘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여러 곳에서 내가 없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은 dearmyself.org 홈페이지도 있고요. 가시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연결되는 4개의 플랫폼뿐 아니라 가끔 제가 글도 올리고 하니까 시간 나시면 구경 가세요. 또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감상평이나 다음 에피소드 주제 제안 혹은 그냥 하이 하고 인사만 해주셔도 팟캐스트에 큰 힘이 되니까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소식 보내주세요. 제가 아직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에는 커피 쿠폰 쏘는 법 아직 안 배웠지만 어디서 듣고 있는지 소식만 보내주셔도 열심히 연구해서 커피 한 잔씩 대접하는 영광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 혹은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괴로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먼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 있으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일이 그르치거나 실패할 이유들을 수도 없이 끌어모으시나요? 혹은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생길 확률이 희박할 극단적인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시나요?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의 좋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나쁜 점만 자꾸 보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대화의 흐름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의 험담들로 가득 차시게 되나요? 이런 일들이 자꾸 삶에 일어나게 되면 나의 하루가 긍정적인 일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느낌이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라면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긍정적이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라면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텐데, 또는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이 되어서 부정적 사고에 파묻히게 돼서 마음이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런 마음들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름하여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이 부정적 사고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부정적 사고는 말이에요. 생존의 필수라네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 사고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니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부정적 사고나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와 뇌과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물살 가파른 강 위에 놓여 있는 징검다리를 보고 가면 안 될 것 같다, 떠내려고 할 것 같다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실제로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구분하여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것이라고 선을 긋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올라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인데, 무조건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니 좋지 않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처내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며 실제로 생존에 위험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선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인식하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의 초긍정적 사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작년 9월경에 장원영이 브이로그 영상에서 스페인의 한 빵집을 갔다가 자기 앞에서 빵이 막 소진되어 버린 것을 보고는 실망하기보다는 완전 럭키다 하고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가서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은 나의 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에 많은 MZ들이 이를 원형적 사고라고 부르면서 그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사고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원형적 사고가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로지 긍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 긍정성이 오히려 해로운 긍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을 실패나 약점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해로운 긍정성은 인간 본연의 감정 경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깊은 레벨의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태를 마주하게 되고, 부정적 생각을 거부하기만 하면 실제로 실패나 고통의 시간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를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빵집 앞에서 내 빵이 다 소진되었을 때 속상해도 되고 실망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긍정과 초긍정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고, 혹시 그렇게 늘 긍정적인 마음만 든다면 그것은 꽤나 비정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부정과 긍정의 그런 감정과 사고의 교차와 파도로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문제는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나 사고가 올라오는 것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부정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때때로 나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무조건 안 될 거다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 극단적 실패의 예를 말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별일 아닌데 매우 큰일인 것처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될 일은 아닌데 마치 매우 크게 안 될 것처럼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이 두 쪽 나거나 번개가 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인생이 망하거나 그런 일까지는 아닌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내가 떠올린 그 부정적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만일 내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일에도 마치 큰 일에 주어야 할 만큼의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아픔의 마음을 주어 그 안에 매몰되는 것 우리도 겪는 일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패턴을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오히려 올라온 그 감정과 생각들에 매몰되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은 마음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마음속이 온통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매몰된다면 그런데 사실 그 일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일도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겠죠. 모든 일에는 그의 적정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의 적정한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있겠죠. 그러니 빵이 내 앞에서 딱 소진되었을 때 그때에도 느껴도 되는 적정한 실망감과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너무 원하는 회사나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속상함과 실망감 이것과 함께 내 앞에서 빵이 소진되었을 때 속상함과 실망함은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 부정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빵이 내 앞에서 소진된 일이 마치 내가 원하던 곳으로부터의 불합격 소식을 듣거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고통과 아픔, 그런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된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나 흔히 해보는 경험인데 어떤 아픈 경험이 강하게 작용되면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왔죠. 아마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확 가실 텐데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그 감정이 강하게 다가오면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사는데. 혹은 난 앞으로 절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못 만나서 연애는 안 된다. 혹은 안 만날 것이다. 막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애 경험을 여러 번 하셨거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생각, 그렇게 강렬하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다른 좋은 사람들을 곧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대학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불합격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3, 40대가 되면 그때가 가물가물해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만약 그 감정에 함몰되어서 정말 인생 전체가 계속 대학 불합격 때문에, 연애 실패 때문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도 첫사랑을 못 잊고 연애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도 20살 대학 입시 실패의 아픔으로 인생을 암흑 속에 살고 있다면, 조심스레 말하지만 이런 상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에 매몰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함몰되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은, 왜 나는 거의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긍정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으로,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 좋은 일인데 나를 알아가다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지? 라는 부정적인 내 마음의 반응.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 이 마음보다는 이 선물의 보답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지? 라는 부정적인 반응. 이전 직장에서 최연소 승진을 했을 때도 내 실력이 뽀록나면 어떡하지? 나 여리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저의 부정의 패턴을 열거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우 노력 많이 해봤지만 그것은 정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무척 괴롭더라고요. 게다가 과거 일들을 떠올리는 때도요, 분명 좋고 감사한 순간들도 많았는데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먼저, 더 선명하게 남아 떠오르는 나를 보면서 뭔가 내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한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지런히 상담받고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니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뇌과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행동과 반응은 거의 모든 것이 학습되어 저장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되어 저장되는 일을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정말 바지런히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미 학습되어 저장된 것을 가지고 거의 자동으로 반자동적으로 반응해 가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하루를 매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하루 전체의 20%도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80-90%는 이미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면서 양치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치약을 어떻게 짤까? 양치를 지금 할까? 이따 할까? 밑니 닦을까? 아랫니 닦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이것을 학습하고 경험해서 축적된 자료로 거의 반자동적으로 양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학습해서 저장하는데 인간의 뇌는 부정적이고 안 좋았고 고통스러웠던 자료들을 더 자세하게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좋았던 것, 괜찮았던 것들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롭지 않았고 상처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에 큰 관련이 없고 기억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지만,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고통스럽고 아팠던 부분은 반드시 잘 기억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아픔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학습해 놓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를 손을 한번 닿으면 불 위에 있는 건 뜨겁구나. 아주 생생하게 잘 저장해 놨다가 다음번엔 절대로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경험을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거나 놀렸거나 비판했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혔다면 그 기억을 잘 저장하고 기록했다가 다음번에는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거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난번처럼은 나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나를 뒷걸음치게 하고 보호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말하는 뇌과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올라오거나 어떤 일에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툭 치고 나오는 일이 많다면 그것은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어린 시절에 경험한 고통이 많다는 이야기고 나를 보호하지 못한 경험들이 남들보다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멸을 경험한 내가 없는 당신들이 부정적이고 두렵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소멸하기까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으며 또한 내 몸과 마음이 더 이상은 나를 소멸하고 나를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두려움, 불안, 안 될 것 같은 마음과 극단적인 마음, 작은 일에도 큰 일처럼 반응하는 나로 가득 찬 하루를 만나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가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감내해 왔길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따뜻한 위로를 먼저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게 되시거나 그 부정을 나에게 들이붓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거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연민은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정을 들이붓는 사람, 그 자신의 문제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할 것 같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부정을 뒤집어 씌우더라도 사실 그 부정은 본인의 삶의 문제이니 한 걸음 떨어져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나의 문제로 돌아와서 부정적인 마음에 매몰되고 그것이 다른 긍정적인 사고들과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부분에 어떤 경험들이 기억되어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봐 주세요. 예를 들어 혹시 유독 시도하는 것에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지지보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일의 성패가 나 자신 그 자체라고 믿게 만드는 경험들이 잔뜩 쌓여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한 번에 멋지게 성공하고 멋지게 해내는 사람은 없고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거나 실패할 경우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을 소멸하는 경험들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죠. 만일 그렇다면 어떤 시도를 앞두고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 왜 이렇게 자신있게 못하는 거야? 라는 타박 대신에 안전하고 따뜻한 지지를 받고 시도와 실수, 실패를 경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이해의 말을 건네야 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특별히 나 자신은요, 일부러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일부러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부정적이고 어려운 마음으로 함몰되고 가득 찼을 때 비판의 말 대신 이해의 말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눈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 줄 수 있다면 말이에요. 다음 스텝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일이 정말로 이만큼의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필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시도를 앞두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안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래, 나는 무슨 일을 시도하고 따뜻한 지지와 사랑보다는 평가와 수치심을 너무 많이 경험한 상처가 있지. 그래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지금 시도하려는 이 일이 내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 일을 시도하면 정말 너무 힘든가? 혹은 이 일을 시도한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만큼의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을까? 혹은 얼마만큼의 경제적 유익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마음의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인가? 아니면 아닌가? 연습할 수 있는가? 아닌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다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부정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부정적 사고로 함몰되었던 패턴에서 부정과 긍정의 교차가 있는 파도의 정상 범위로 우리를 끌어올려 줍니다.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나를 들여다보고 연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부정적 사고에 함몰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사고를 퍼붓는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협박식으로 한번 말해봅니다. 이런 연습을 빨리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연습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나누어 드리자면,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가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부정적 사고에만 함몰되는 것이 인식되신다면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메모를 좀 해주셨다가 그 메모를 여러 번 소리내어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 사고에 매몰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험들 때문이다. 또는 지금 이 일이 이만큼 걱정하고 금심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매몰되는 것인가? 라는 문구를 쓰시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메모를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 읽는 동시에 듣게도 되기 때문에 생각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도 생각이 잘 전환되지 않으면 몸을 움직여 보세요.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줄넘기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기억들을 바탕으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차오르는 일인데요.
어렵다고 느끼는 일을 대처할 만한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 에너지를 잘못 사용해서 걱정하고 경우의 수 따지고 검색하고 안 될 이유를 찾아 나서는데 쏟아붓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작 그 일에 써야 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죠. 그러니 일단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발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발산되긴 하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으니 몸의 긴장과 불안을 떨어내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혹시 체력이 약하더라도, 운동신경이 둔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몸을 빠르게 걷거나 뛰는 일, 바지런히 몸을 움직여주는 일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혹은 자신의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불안과 예전의 경험들을 관장하는 뇌와는 다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 부정적 사고로 함몰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한 이 모든 팁들은 해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좋은 소리일 뿐이니 실제로 시도해 보셔서 이 작은 일들의 유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려고 해도, 메모를 읽으려고 해도, 걸으려고 해도, 글 쓰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루 이틀 함몰되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면서 빨리 나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함몰이 패턴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싹 고쳐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일주일 정도 함몰되어 있었다면 다음에는 6일, 그 다음에는 5일,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지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 함몰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계속된다면,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그런 순간은 올 수 있으니까요. 주변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한두 번만의 상담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교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매우 정상이라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일지라도 한 가지 생각들로만 가득 찬다면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 모두는 정상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날이 오거든 말이에요. 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감내해 왔길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이제는 나 자신이 그 이유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한 주가 긍정과 부정의 밀물과 썰물로 아름답게 교차되시기를. 그러시다가 부정에 함몰되실 때 저의 팟캐스트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